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 공부했던 거요. 핵심 포인트만 짧게 언급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까지를 봤는데요. 먼저 부동산 개념부터 짧게 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의와 광의 두 가지죠.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이죠. 자, 민법상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이죠. 토지와 정착물만 말합니다. 반면에 광의는요, 협의에다가 무엇을 더한 것이다? 전 부동산을 합한 것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이고요.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자, 시효자가 들어가다 긴다시죠.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술적 개념을 포함시키게 되면 법경기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바로 부동산 학에서 개념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부른다고 했다?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학에서는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가 모두 포함이 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개념과 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분명히 다르더라. 이 점을 꼭 비교하시고요. 다음에 토지의 분류에서 짧게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자, 필지와 획지 기억나시죠? 필지, 획지. 그러면 똑같은 땅이라도 필지가 될 수도 있고 획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토지대에서 자, 가격을 묻더라. 가격을 가리키면 필지다, 획지다? 획지가 되고요. 권리를 묻게 되면 필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필지란 것은 권리를 물으니까 지적법상 개념이 되고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필지는 바로 소유권, 권리를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항상 소관청에 등록을 시키니까 등록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획지는 반면에 감정평가상 용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획지는 주로 용도에 따라서 이용단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나지와 근부지를 볼게요. 자, 나지와 근부지는 토지비에 지상물이 없는 맨땅이 나지가 되고 건물 있는 땅은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가 돼요. 통상 건부지하게 되면 낡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도가 제한을 받더라.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떨어지죠.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건부감가죠. 건부감가.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낡은 건물이 있더라도 오히려 토지값이 올라가더라.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나타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에 토지가 지정이 되면 건부지가 비싸죠.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소수 잔존자 보상 지역 이런 경우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더라. 여기까지 자, 복습을 해보고요. 자, 오늘 교재는 기본서 80페이지를 봅니다. 1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차트 3장 부동산 특성이고 여기서는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리고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본다, 한 덩어리로 본다. 따로 본다고 했죠.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는 토지 특성이 따로 있고 건물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구별하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토지 특성이 일반적인데 부동산 특성은 토지 특성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은요 항상 일반 동산과 비교하세요. 자, 일반 동산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항목이 9개 있죠. 9개 다 필요가 없어요. 5번까지만 선을 꺼주시고요. 5번까지만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1번 부동성 첫자 부자 동그라미, 부정성 부자, 영속성 영자, 개별성 개자 합치니까 뭐 부부연계죠. 자, 부부연계 암기가 쉽죠? 부부가 둘 다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연계잖아요. 부부연계다. 그래서 부부연계 네 가지가 자연적 특징입니다. 여기서 한 개만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연계 네 가지가 통설적 입장입니다. 모든 학자가 인정을 해요.
반면에 인재성은 특정 소수학자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부 연계 네 가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동산과 비교합니다. 일반 재화. 자, 부동성은 뭐죠?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대요. 동사는 움직이죠. 동사는 이동 가능성입니다.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비동성입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부정성은 토지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그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땅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는 어떻습니까? 일반 재화. 바로 생산 가능성이죠. 얼마든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세 번째. 자, 영속성은 토지는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구만 하다. 그러나 일반 재화는 어떻죠?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유한하더라.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속성은 토지는 그렇지가 않더라.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똑같은 토지, 번지가 똑같은 땅이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토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개별성인데요. 그러면 일반 재화와 비교하자. 일반 재화는요, 전부 다 물건이 똑같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는 동질성인데 부동산은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부 연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인접성은요, 항상 대상 토지는 이웃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가 인접성입니다. 동사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까지 철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다음 내려가서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바로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징입니다. 자, 5번까지 있는데요. 3번까지만 선을 꺼주고 구분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동그라미, 병합분할의 가능성 병동그라미. 자,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가변성의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된다? 용병가. 용병가 세 가지가 바로 인문적 특성입니다. 먼저 1번, 용도의 다양성은요, 특히 나지, 토지는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동사는 용도가 획일적입니다. 용도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인간의 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분필이 가능하죠. 동사는 합병, 분필이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은 특히 인간이 이용하니까 항상 위치가 변화합니다. 동사는 위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자, 일반 재화 항상 구분하시면서 지급 내용들입니다.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네 가지, 그리고 인문적 특성, 용병가 이런 내용들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먼저 1번 토지의 특성 가운데 자연적 특성이죠. 부부 연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부부 연계했더니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요, 부부 연계 중에서 부부가 중요할까요? 연계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겠다? 부동산 특성은요, 부부 연계 중에서 부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계보다는요. 그래서 부동성과 부정성은 출제가 무진장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집중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성입니다. 자,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는 특징이죠. 비동성입니다. 그러면 2번 내려가죠. 파생 특징. 자, 파생 특징은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어려워요. 자, 이 부분은 항목은 많지만 이 많은 항목들이 뭘 말하느냐? 1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학교는 전체를 알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기본과정에서는 얘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뒤에 걸 공부 안 했잖아요. 전체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좀 더 상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특성, 이 파생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칠맛이 나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뒤에 걸 모르니까. 그런데 1, 2를 보고 3, 4를 보고 거듭될수록 이 부분들이 점점 와닿거든요. 예.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데 동산은 이동 가능성이죠. 부동산은 비이동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시 방법이 달라진대요. 자, 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점유다? 점유죠.
물건의 사실상 지배, 갖고 있으면 공시가 되겠죠. 반면에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공시가 달라지고 있죠. 자, 니은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대요. 국지화 밑줄.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중요합니다. 지역분석의 필요성 밑줄. 지역분석이 필요하대요. 계속 봅니다. 디귿번. 디귿번은 부동성 때문에 두 번째 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밑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니다. 비읍번 내려가요. 비읍번 보니까 활동과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있는, 자, 밑줄 아세요? 부분시장, 합의시장까지 밑줄합니다. 따라서 부분시장과 합의시장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단어 다시 반복합니다. 자, 국지화,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그리고 부분시장이 발생한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성은요, 이런 아주 중요한 용어를 이것만 기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부동성이 있죠. 자, 부동성만 보시지 마시고요. 부동성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 인접성입니다. 자, 얘가 또 확대가 되면요, 지역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얘는요, 한 묶음으로 보세요. 자, 부동성 다음에 인접성 다음에 지역성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볼까요? 부동성. 우리 집이 되고 보세요.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웃한 토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얘가 뭐지? 연결성 또는 인접성입니다. 이렇게 인접해 있죠. 그래서 대상 토지는 이웃한 토지, 인접한 토지와 함께 서로 아주 어떤 관계? 자, 의존 관계, 보완 관계, 협동 관계, 대치 관계, 경쟁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인접성입니다. 또 인접해 있죠, 계속. 얘가 확대가 돼요. 얘가 점점점 확대가 되면 나아가서는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전체가 지역입니다. 얘가 바로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예를 말하잖아요. 부동성이 확대가 되면 인접해 있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호동과 옆에 있는 강동은요, 지역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이 지역과 다른 지역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요,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행정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성만 떠올릴 때면 얘만 따라보시면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지역성,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세요. 근본적으로 지역은 왜 나타난다?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개별이 중요합니까? 지역이 중요하죠. 강남과 강북은요, 땅값 차이가 크잖아요.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지역 차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특히 개별성보다는 특히 지역성 차이 때문에 더 큰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성, 이 지역 특성이죠.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은 이유가 부동성만이 아니고 이유가 세 가지더라. 그러면 자,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1등 가장 주된 이유가 돼요. 지역은 왜 나타나죠? 인접해 있으니까 얘가 2순위, 2등입니다. 2등. 왜 인접해 있죠? 근본적으로 자, 위치가 고정이 되게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첫째 순위가 뭐 때문에? 지역성 때문에.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이다.
그래서 6회 때 시험인데 6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물으면서 부동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결성이 나왔습니다. 연결성이 다른 말로 인접성이죠. 얘가 인접성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된다? 2번입니까? 5번입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1등, 2등, 3등. 예. 그래서 결국 얘가 경합이 되면 가장 가까운 답은 얘가 더 두된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지역 분석은 무조건 부동산 암기를 해버렸어요. 암기하니까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찍었는데 그러나 정답은 무엇이다? 인접성이다. 왜? 얘가 더 가까운 이유가 되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하게 되면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먼 답은요 부동성이다. 어쨌건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 절대 지역 분석은요 그냥 단순히 부동성에다 암기하시면요 이것은 암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지역 분석이니까 지역성, 예. 그리고 인접성, 다음에 부동성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 나왔죠? 다음에 부동산은 특히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이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이꼴 국지성입니다. 자, 국지화 나왔잖아요. 국지화 되는 것은 지역화된대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마다 시장이 같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시장과 강남시장 다르잖아요. 지역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성이 반영된 시장이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국지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을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국지적 시장을 다른 편으로 이꼴 부분시장입니다. 다 나왔죠? 부분시장. 부동산 시장은 부분시장이다.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장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시장이 세 번 해야 된대요. 지역마다 시장이 세 번 해야 된다. 시장에 세 번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5명 아파트 있죠. 강남과 지방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똑같은데요. 예. 지방은 1억 5천 하죠. 강남은요 5, 6억 쉽게 넘어가잖아요. 몇 배나 비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라도 바로 지역적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지역마다 시장이 세 번에 되었대요. 자, 분명히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시장이 달라지더라. 부분시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부분시장이면 일반 재화 있죠. 동산. 동산은 부분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산도 시장이 세 번에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예가요. 스마트폰이 있죠. 그거 보시면 자, 뭐 55 요금, 45 요금, 35 요금, 청소년 요금 다 요금이 체계화되어 있죠. 세 번에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분시장입니다. 예. 요금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자, 세 번에 되고 있죠. 이런 것도 부분시장입니다. 동산도 시장이 세 번에 된다면 얼마든지 부분시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도 KTX 안 타보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촌사람이죠, 그죠? 그것도 못 타보고. 예. 자, 그러니까 KTX 같습니다. KTX. 오히려 많더라고요. KTX 못 타보신 분들이. 길어요. KTX가요.
1호실, 2호실, 3호실 쭉 넘어가서요. 17호실, 18호실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요금이 똑같으면 부분시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객실마다 요금 체계가 달라지면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달라요. 자, 그러면 1호실은 뭡니까? 1호실. 정말 다 보셨네. 네. 1호실을. 1호실은요. 시네마관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혹시 부산 갈 일 있으면요. 기왕이면 요금에다가 7,000원만 더 주면 돼요. 7,000원. 더 주면 돼요. 지금은 반창고 있죠. 그 영화. 예, 그거 상영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 만약에 타게 되면 가능한 그냥 일반석 타지 마시고요. 시네마관 한번 타보세요. 여행의 매력을 느껴요. 예. 그러면 얘는요. 가운데를 딱 잘라서 스크린을 잡아 당기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방향, 역방향, 순방향 다 볼 수 있잖아요. 일단 화면은 작아요. 화면은 작은데 대신에 스피커가 빵빵합니다. 되게 좋아요. 예. 굉장히 소리가 뻥뻥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음량이 좋으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내려갈 때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2시간 다 3년 끝나잖아요. 아주 재미있게 영화 보고 나면 도착이 되거든요. 예. 색다른 맛을 느낄 거예요. 이제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까지입니다. 2에서 5호실까지가 특실. 요금이 되게 비싸요. 예. 다음에 6호실부터 16호실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석입니다. 그리고 17, 18실은 뭐가 된다? 자유석. 자유석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구분되거든요. 시네마관, 특실이다, 일반석이다, 또는 자유석이다. 또 이것도 요금이 달라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일반석도요.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어요. 요금 차이가 조금 납니다. 달라져요. 또 특히 자 KTX도요. 내가 만약 한 달 뒤에 지방 갈 일이 있어서 미리 표를 끊으면요. 그냥 요금이고 파격과 할인이 있어요. 파격과 할인요. 그걸 미리 한 달 뒤에 딱 예매를 하게 되면요. 요금이 50% 할인돼. 50%. 예. 그렇거든요. 얼마나 요금이 다양합니까? 어떤 시장이다? 바로 얼마든지 부분시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분시장입니다. 그럼 동산도 시장이 세분화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분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다. 부분시장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되었다. 단어가 전부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한 개 남았네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요. 이 두 가지를 합치자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얘가 두 된 이유가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킨대요. 외부 효과. 얘는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외부 효과. 그러면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성이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부외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이다. 부외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정의 외부 효과는 영어로 핀피 현상이다. 핀피 현상입니다. 반면에 부외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이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핀피와 님비가 약으니까 얘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자, 핀피는 뭐냐? P가 플리즈.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무엇을 in my front yard, 즉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해달래. 뭐를? 예를 들면 백화점 만들어주고요. 전철역 만들어주면 단가 올라가죠. 동네가 좋아지죠. 얘는 한마디로
개발 유치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다? 개발 유치 현상이죠. 동네가 좋아지니까. 정반대가 님비 현상입니다. 자, 님비 현상은요, 나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가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자, 가스 충수 설치하지 말고 낙골당 설치하지 말래요. 동네가 나빠지니까, 땅값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죠. 얘가 뭐다?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 토지는요, 절대로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얘가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들어서면 동네가 되게 좋아지기, 땅값 올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정의미부유가. 인접한 시설물이 아주 나쁘다, 낙골 땅이 들어서면요, 그러면 땅값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얘가 바로 부배 외부유가입니다. 따라서 외부유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성만 나왔다면 일단 요 체계를 잡으세요. 예. 따로가 아니에요. 얘가 확대되면 인접성, 확대되면 지역성이다 해서 그래서 부동산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자, 지역마다 국지화 된다. 국지화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지더라. 시해버려야 되겠죠. 부분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인근 환경 영향을 특히 많이 받더라.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기본 개념은요. 지금 항목 열 몇 개를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알려면요. 학교는 전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틀만 잡으면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 그리고 지역성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국지화되고 그리고 부분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외부가를 발생을 시키더라. 여기까지만 틀을 잡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부정성. 자, 토지는 절대로 정가 못 시킨데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작년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만약 부정성의 예배는 절대로 없대요. 반드시 없대요. 절대로 없다 하게 되면 O가 되겠어요? X가 되겠어요? 절대로 없으면 O가 대 X다? 자, X 같아 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부정성애가 절대로 없는 말은 이 말이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얘가 O가 돼요. 맞는 말이다. 부정성 예외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 지난주에 이 그림 그렸잖아요. 지구 전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땅도,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부동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 덩어리는 늘릴 수 있다 없다? 증가 못 시키죠. 절대로 증가 못 시켜요. 설령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 수면 매립입니다. 얘는요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얘는요 토지 경제학은 땅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같은 부동산이 이용만 바뀌었어요. 용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증가 못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정성의 이유는 절대로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예배적으로 수면 매립이다. 바다에서 땅으로 또는 농지를 택지로 개발했대. 택지 조성이죠. 이런 것들은 부정성의 예배가 아니에요. 땅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토지가 절대로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물리적 공급이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만 같은 부동산 자원 바다에서 땅으로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만 바뀌었잖아요. 용도만. 용도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공급이다. 용도가 바뀌었대요.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부정성의 유해라고 볼 수가 없고 바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얘가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부정성의 유해는 없더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자, 부정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해 보았고요. 그러면 부정성은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자, 부정성은 파생 특징에서요. 지문 보기 전에요. 지금 내용을 잘 비교하세요. 경작이 있죠. 경작에서는 크게 재화 종류를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자유재. 다음에 경제재입니다. 일반 경작, 미시경제, 거시경제 있죠. 일반 경작은 둘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경제재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학은요. 자유재는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얘만 연구하는데요. 이것이 경제학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자유재는요. 존재량이 무한하죠. 어떤 게 있죠? 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햇볕 무한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희소 가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존재량이 무한하다.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경제재라는 것은 존재량이 한정이 되었어요. 유한하다. 한정이 되었다. 한마디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희소성이 높다. 높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만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학은요, 바로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10만 원 있습니다. 카드 무시하고요. 현금만 조건으로 현금만 1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 들고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전부 다 무슨 재? 경제재. 예? 그러면 10만 원 갖고 그 많은 자원들이 많잖아요. 마트에 가서. 근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그럼 어떤 문제 생긴다? 10만 원 갖고 사는 게 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주어진 10만 원 갖고 대형 마트에서 내가 얼마큼 살까? 가장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제재는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이때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이 바로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바로 경제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성 원칙입니다. 얘가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면 경제성 원칙이 뭐냐? 내가 가진 10만 원 최소 비용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 원칙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시간 종일 해놓고 결과가 별로 공부한 것 같지가 않더라. 공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시간으로 공부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그래서 일반 경제학 한마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바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죠.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문이 달라요. 그러면 부동산 학은 바로 복합개념 법경기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은요, 자유재이다 경제이다? 당연히 경제지 맞잖아요. 특히 토지는요, 방금 봤듯이 자 부정성, 절대 증가 못 시키죠. 아무리 선생님이 투입하더라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희소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따라서 자 부동산 학은요, 특히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원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된다?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의 예배가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없어도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지? 절대로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대요. 그래서 절대 자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킨대요. 더욱 희소 가치가 높더라. 이런 자원 중에서 당연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하죠? 인간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하더라. 얘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연 그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 늘리지만은 인간이 이용하니까 얘가 인문적 특성, 용병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용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뭐가 된다? 비록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자, 이 땅은 절대 증가 못 시켜요. 이 땅이 100평이다. 천혜의 마수사라고 하더라도, 눈속이만 하더라도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절대 증가 못 시키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만큼 50층, 너무 높습니까? 10층금을 올렸대요. 100평이니까. 올렸다면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만약 이 용도가, 자, 예를 들면 농지인데, 얘를 용도를 바꾸어서 주거지로 바꿨다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용도를 바꾸든지 건물을 더 높이 지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키더라도 얼마든지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토지는 양은 절대 증가 못 시켜도 여기다가 주택, 상가, 공장, 학교, 도서관, 한마디로 용도가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절대 증가 못 시키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용하게 되면 증가는 못 시켜도 얼마든지 가장 다양한 용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선택 기준이 뭐냐? 어떤 용도를 선택한다고 했다? 지난 시간요. 최유효 사용이죠. 줄여서 최사. 따라서 최유효 사용입니다. 자, 이런 용도를 선택하다 줄여서 최사 용도를 선택하지. 얘가 바로 효용이 가장 큰 용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부정성은 예외가 절대 없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그러면
용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바다에서 땅으로. 아니면 농지에서 택지로. 이런 공급이 무슨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인간이 이용해서 용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 나온 김에요. 경제적 공급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이다. 예컨대 한 필지 땅이 있대요. 앞에서 봤듯이 땅이 100평이라. 얘는 절대 증가 못 시키지만, 그러나 여기다가 2층 건물 안 짓고 10층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형이다? 아주 집약적 형이잖아요. 이것만큼 공급이 이만큼 늘어났네.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토지형의 세분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큰 땅이 있어요. 1000평이다. 이 1000평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내 땅이니까. 여기다 딸랑 집 한 채만 지었대요. 내 거라고.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죠? 예. 그러지 말고 얘를 나누자. 분필하죠. 세 번 했잖아요. 이랬더니 주택을 몇 채 짓더라? 9채. 예. 한 채 지을 걸 9채를 지니까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얘가 무엇이 된다? 경제적 공급이다. 세 번째, 토지형의 개발합니다. 자, 이 넓은 지역을요. 넓은 지역이 전부 다 산지다, 산지. 준보존 산지예요. 준보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죠. 용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준보존 산지를 자, 전부 다 공장 부지로 조성하자. 공장 부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게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예? 임지지역이 택지로 바뀌었다. 무슨 땅? 후보지.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예. 이렇게 바뀌었더니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공법상 용도지역이 변경이다. 공법상 용도가요.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이 주거지구로 용도가 바뀐대요. 그러면 건폐율 올라가죠. 용적률 올라가죠.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묶어볼까요? 부정성은 예외가 절대로 없다고 했잖아요. 절대 X입니다. 공급은 물리적으로 증가 못 시킨대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무조건 뭘 말한다? 물리적 공급만 말해요. 그러나 공급이 늘어난 것은 인간이 이용하니까 뭐 인문적 특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공급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늘려서 최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결국 부정성은 일반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희소성이죠. 워낙 희소성이 높대요. 희소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언제나 토지가 부족하죠. 이런 이꼴 토지 부족입니다. 토지가 절대 부족하대요. 토지 양이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회성이 높대요. 공공성이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 들어보셨죠?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필요한 것은 토지량이 절대 부족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성하게 되면요, 가장 주된 포인트가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양은 절대 증가 못 시키는데 얘가 부정성입니다. 그러나 용도를 바꾸자, 공급을 올리자.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죠. 이건 인간이 하니까 인문적 수성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파생 특징을 봅니다. 파생 특징. 자, 파생 특징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드릴게요.